자, 이제부터는요, 파워포인트 활용 스킬을 하나씩 같이 좀 알아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할 내용들은 우선 표지를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의 다양한 활용하면 좋은 기능,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사랑하는 도형을 활용해서 파워포인트를 예쁘게 꾸미는 거,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표지 만들기부터 해볼 텐데요. 표지는 사실은 강의의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내 강의의 첫인상이 바로 이 표지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표지를 활용하실 때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픽사베이 사이트에서요,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도 있었지만 동영상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픽사베이 사이트에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짧은 30초, 10초, 40초 이렇게 짧은 영상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표지가 언택트 시대 스마트한 강사의 디지털 교수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지금 요거 이제 슬라이드쇼를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해본 건데, 지금 바탕에 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냐면 동영상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를 실행했을 때 제목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영상이 나오게 되면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표지를 할 때 꼭 이미지로만 아니면 폰트로만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간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픽사베이 사이트에 가면요, 다양한 영상들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하는 장면을 짧게 올라와져 있는 걸 활용한 거고요. 자, 요것도 보시면은 이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죠? 신기하죠? 이게 뭔가 되게 애니메이션을 준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이제 동영상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뭔가를 한다. 또 수료식 같은 어떤 기념을 할 때, 그럴 때도 또 이런 동영상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활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표지를 멋지게 꾸밀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너라는 어떤 부분의 강의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매너를 딱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강렬한 이미지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 오늘 나는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 강사님께 들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이런 이미지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뒤쪽에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볼 거거든요. 자, 경청의 기술, 이런 부분도 이런 형태로 보시면 서로 듣는, 좀 직관적이긴 합니다만 또 스몰 토크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전달하는 이미지를 딱 이 첫 번째 장만 가지고도 알 수 있게 디자인한 형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사진 이미지에다가 중간 부분에 폰트를 넣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조금 더 제목이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 거고요.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사진 이미지 위에다가 이렇게 하얀색, 그리고 원하는 글씨를 그 위에다 놓음으로써 좀 이제 강조하게 되는 형태도 가능하고요. 또 이런 형태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뭔가 표지를 통해서 느낌 확실히 알 수 있겠구나 라는 우리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 표지는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적으로 이런 식으로도 디자인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는 슬라이드 구성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를 잘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슬라이드 구성을 하셔야 될 텐데, 사실 저는 표지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편입니다. 좀 전에 짧게 보여드렸지만 표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표지 디자인, 제목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구성하기, 이 부분은 사실 항상 비슷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성했던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자, 표지. 자, 슬기로운 일잘러의 온앤오프. 정말 이거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온앤오프라는 방송 있죠? 그 방송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목도 정하고 거기에서 디자인 좀 따왔어요. 그래서 온앤오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을 좀 가져와서 색깔을 여기서도 제가 스포이드로 좀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활용한 케이스였고, 이렇게 표지가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 옆에 보시면은 나는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할 거라는 주제 전체를 이야기하는 순서, 오늘의 순서가 되겠죠. 그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첫 번째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는 이제 그 소 주제에 대한 표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본
이제 본문을 이야기할 때 쓰는 이제 레이아웃이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지와 그다음에 전체를 소개하는 오늘의 순서, 그 다음에 각 하나하나 순서당의 표지,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표지나 그 어떤 중간중간에 오늘의 순서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이제 구성이 달라지니까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하시면 되겠지만, 여기 이제 마지막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3가지 요소라고 해서 나와 있는 요 페이지 있죠. 보통은 여기에 이제 줄을 그어서 하는 형태이죠. 자, 그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파워포인트 시작을 하면 무조건 뭐부터 하냐면은 요 구성을 먼저 한다는 말이죠. 표지를 만들고 어떻게 순서를 정할 거고, 그 다음에 본문은 어떤 디자인으로 할 거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본문은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 중간에 줄이 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메일 같은 느낌의 이 아이콘이 하나 들어가져 있고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죠. 이런 게 이제 바로 본문의 구성일 텐데, 본문의 구성의 방법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볼게요. 저는 이거를 어디서 하냐면요,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사실 알아두면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정말 간단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우선은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실 때 제가 새로운 PPT 하나 열어볼게요. 자, 새로운 PPT를 열어서, 자, 이렇게 PPT가 새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할 때 무조건 슬라이드 마스터를 먼저 지정을 하고 하는데, 슬라이드 마스터는 어디서 지정하냐면 보기에 가시면요, 자,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게 있고 쭉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 밑에 하부 레이아웃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요 다 지워버립니다. 다 지워버려요. 이쪽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의 제공해드리면 편하니까 제공해드릴게요 라고 제공해드린 건데, 저는 사실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지우고요. 이렇게 다 지워버려요. 그냥 아예 싹 다 지워버려요. 요 안에 들어있는 거 싹 다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그냥 건드리지 않아요. 요거는 이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첫 번째 1번은 건드리지 않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들만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항상 빈 페이지 하나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다가는 제가 요거는 지워버립니다. 요거는 지울 거예요. 요거는 지울 거고, 요것도 지울 건데요. 여기 여러분들 요거 샵 표시 보이세요? 요거는 뭐냐면 쪽 번호를 넣고 싶을 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쪽 번호를 넣겠다라고 하시면 내비두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 잘 넣지 않습니다. 지워요. 그 다음에 제목만 이렇게 이제 남겨두는데요. 보통 제목은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홈에서 글씨체를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28이나 32 정도의 폰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 여기에다가 자, 제가 하는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줄을 하나 걷습니다. 이렇게 줄을 하나 긋게 되면 저는 이제 보통 여기 있는 줄은요, 검정색 아니면 회색, 파란색 계열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회색으로 주고 줄을 조금만 또 두껍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스터 제목. 자, 여러분, 이 마스터 제목을 제가 내비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할 때마다 제목을 넣었잖아요. 위에 큰 제목. 그때마다 글트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했었죠. 근데 이거를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생겨요. 여러분이 할 때마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스터 제목 편집에 이렇게 제목 보시면 홈에서 보면 32 정도의 크기, 그 다음에 맑은 고딕으로 돼 있습니다. 이 글씨는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파일 옆에 슬라이드 마스터 있죠? 마스터 누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닫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와요. 자, 처음에 어떻게 갔죠?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서 갔었고요.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시면 다시 우리 작업하는 창으로 와요. 그럼 여기에서요, 여러분, 이 지금 요 오른쪽, 왼쪽 있죠? 여기서 요 지금 슬라이드 있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레이아웃이라는 게 보여요. 레이아웃에 가면은 뭐가 나오면 2개가 나옵니다. 하나도 아까 제가 다 지워버렸잖아요. 빈 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작업했던 게 나와요. 제가 그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강사 소개 이런 식으로 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왼쪽 슬라이드 있죠? 여기에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엔터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또 하나가 생깁니다. 또 엔터 쳐볼게요. 또 하나 생기죠? 이런 식으로 이때마다 여기에다가 바꾸시면 돼요. 오늘의 순서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하나를 엔터를 쳐보고요. 자, 여러분 오른쪽 마우스로 레이아웃 눌러서 아무것도 없었던 거 있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삽입 눌러서 자 텍스트 상자에서 가로에서 여기다 하나 넣고 여기다 또 치고 그죠? 또 밑에다가 할 때도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쳤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마스터로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나는 마스터를 적용을 했는데 이 두 번째 거로 적용을 했어요. 근데 나 없애고 싶어. 첫 번째 거로 할 때야.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스터를 만드시는 거 어렵지 않다. 자, 처음에 만드는 방법은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시고요. 자, 여기 쭉 여러 개 있었죠? 다 지워버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 서너 개밖에 쓰지 않아요. 요거 제목 넣는 본문에 항상 들어가는 제목 넣고 본문 들어가는 그 부분만 넣고요. 그리고 빈 거를 꼭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넣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사진만 넣고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사진하고 글씨만 들어가는 페이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빈 페이지와 요 두 가지 정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닫고 제가 원래 파워포인트로 와볼게요. 자, 그러면 자 원래 파워포인트는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죠? 요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슬라이드 노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가시면 그죠?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이제 혹시라도 쪽을 쓸지 몰라서 쪽이 있는 페이지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런 색깔 중간에 혹시 들어가 자주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쓰려고 넣어놨고 빈 페이지는 꼭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돼 있는 페이지. 왜냐하면 이미지와 글씨만 들어가는 페이지들이 있기 때문에 닫으면 다시 본문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본문 이렇게 작성할 때는 그때 여기를 또 글트를 넣을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슬라이드 마스터 어렵지 않다. 자,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고 닫고 나오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레이아웃 적용하는 방법은 좀 아까 같이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은 여러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레이아웃 하시면 제가 슬라이드 마스터에 작업했던 게 여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레이아웃을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 걸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빈 거 아무거나 선택하시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글씨는 그대로 이제 있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복구할 거야. 이게 바로 위에 제목이 있는 거였죠?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하나 지정해 놓으시면 만들 때마다 하는 그런 작업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꼭 여러분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파워포인트에서 좋은 기능들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실행 취소 기능입니다. 우리 왜 여기 맨 위에 돌아가기 누르면 뭔가 잘못 작업을 하게 됐을 때 돌아가기 누르면 뒤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돌아가기나 다시 되돌리기 할 때 몇 번 이상 되면 더 이상 안 되죠. 회색으로 바뀌면서 눌러지지가 않잖아요. 한 15번, 20번 가면은 더 이상 그 이전으로 안 가요. 그 이전 걸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실행 취소에 보통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10번까지만 실행 취소할 수 있게 아니면 20번까지만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뭐 30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대 횟수가 몇 번이냐면 150번입니다. 그래서 설정을요. 150번으로 기존에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거 찾는 거에 150번 정도면 여러분 웬만한 거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꾸는 방법은요. 파일에서 우리 우측 화면 왼쪽 상단에 파일 있죠. 파일에서 가시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에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파일에서 옵션을 누르시고 여기 옵션에 가셔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는데 옵션에 가시면은 뭐가 있냐면 고급이 있어요. 고급창에 가시게 되면 여기 실행 취소 최대 횟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저는 지금 현재 15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20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최대 150으로 바꾸시면 다시 돌아가서 그 되돌리기를 하는 횟수가 거의 무한대나 마찬가지 150번이면 그래서 이렇게 최대로 바꿔 놓으시면 다시 돌아가기나 다시 되돌려 오기를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150번으로 바꿔놓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해서 요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주 쓰는 도구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도형 삽입을 되게 자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삽입에서 도형을 눌러가지고 그 중에서 또 이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벌써 이제 클릭을 2번 하게 되는데 그 클릭 횟수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여기 위에 보시면 맨 위에 상단에 이게 빠른 도구 저기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장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되돌리기, 되돌아오기 요거 돼 있고, 그다음에 슬라이드 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도형 병합이라는 게 이제 빠른 실행 도구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저는 도형 병합을 자주 쓰기 때문에 그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주 쓰는 걸 좀 넣어놓겠다 하시면은 거기 위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방법은 뭐냐면 파일에서 옵션으로 들어가시면은, 자, 파일 옵션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있죠? 여기 가시면은 저는 지금 요렇게만 빠른 실행 도구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 더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도형 삽입을 좀 더 하고 싶다, 자주 쓴다, 그러면 여기 클릭을 하시고요. 추가를 해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위쪽에 이게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메뉴들이 다 여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많이 쓰는 거는 추가를 하겠다. 나는 애니메이션 추가를 많이 쓴다. 그럼 위에다가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빠른 도구를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제가 여기 지금 여러분 보이세요? 없었던 거 하나가 생겼죠. 자, 그래서 요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바로 도형 삽입이 뜨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했던 방법은 뭐였어요? 삽입에서 도형을 눌러서 도형을 클릭을 해서 도형을 만드는 거였는데, 지금 빠른 도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만 클릭하시면 바로 도형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클릭을 줄일 수 있다. 우리 손목도 많이 아프고 그죠? 관절도 많이 아프죠? 그래서 실행 도구를 좀 설정을 해놓으시면 위쪽에 내가 많이 쓰는 거를 상단에다가 놓고 바로 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들 슬라이드 그 크기 있죠. 보통은 이제 파워포인트 오시면은 요즘에는 이제 윈도우에서 바로 16:9 와이드로 이제 지정을 해서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빔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와이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와이드 사이즈로 해가지고 보통 슬라이드를 많이 만드세요. 근데 이제 간혹은 세로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쇄용 자료 만드실 때 있죠. 파워포인트를 인쇄용 자료로 배포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A4 형태로 작성을 하셔야 딱 그 크기에 딱 맞게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이제 A4로 설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방법은요, 디자인에 가시면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슬라이드 크기, 이쪽에 보시면 그쪽 오른쪽 맨 끝에 슬라이드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용자 슬라이드 크기 지정에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현재 와이드 스크린이 되어 있는데 나는 A4로 하겠다. 그러면 A4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그 용지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크기는 A4로 간혹 인쇄용을 하실 경우에 A4로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기본 설정은 와이드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인쇄용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A4로 설정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크기에서 바꾼다. 사용자 지정에서 바꾼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보시면은 스크린샷 하는 거, 우리 이제 스크린샷이 예전에는 뭐 이렇게 스크린 누르면 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파워포인트에서요 스크린샷이 상당히 편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여기 삽입에 가면요 스크린샷이 있습니다. 스크린샷을 누르시면, 그래서 인터넷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뭐 홈페이지 화면을 다운다든지 하실 때요 스크린샷을 누르시면, 자, 화면 캡처 이렇게 누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화면에 내가 가져오고 싶은 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을 내가 스크린샷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다른 어떤 기능 쓰지 않고 삽입해서 스크린샷 눌러서 원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화면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는 거, 기본 텍스트 설정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워포인트 작성하다 보면 그 파워포인트는 주로 뭐 곤색 위주로 내가 작업을 한다. 뭐 이런 어떤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형을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제 파워포인트에 제공하는 도형으로 기본 도형이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형을 만든 다음에 계속 색깔을 바꿔요. 아니면은 선 있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선은 또 없애요. 할 때마다 바꾸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형이 있으면 제가 도형을 하나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도형 여기 빠른 메뉴가 됐으니까 네모난 도형 하나 그리면 이게 뭐냐면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선 없음으로 제가 이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좀 푸른색으로 요번에는 다 할 거예요. 요 디자인이 주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럼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누르시잖아요. 그리고 한번 도형을 하나 또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앞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 동그란 걸 하더라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할 때마다 바꾸는 그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고요. 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텍스트가 있어요. 자, 텍스트를 제가 폰트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나눔 스퀘어로 바꾸고 이러고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시면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고 제가 텍스트를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텍스트로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주로 이걸 쓰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올 수 있게 기본 텍스트 상자로 기본 도형으로 설정 한번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파워포인트에서는 계속 그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것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 입력할 때 빨간 줄 이렇게 그어지는 거 아세요? 맞춤법 틀리면? 근데 그게 이제 보기 싫다. 나는 그걸 없애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파일에 가셔서 옵션에 가시면요. 언어 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파일에 가셔서 옵션에 가시면 자, 언어 교정이라는 게 있다라 그랬죠? 언어 교정 두 번째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입력할 때 자동으로 맞춤법 검사가 되어 있으면 그게 뜨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해제해 버리시면 그 빨간색이 안 써요. 안 띄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를 없애 버리시면 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걸 체크해서 없애 버리시면 돼요.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서 없애시면 없앨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서 여러분들 뭐 도형을 넣거나 폰트를 넣었는데 한쪽으로 정렬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PPT는 정렬이 설명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렬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입력했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앞으로 살짝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이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장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렬 기능을 활용하시면 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체를 다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상단에 정렬 보이세요, 여러분? 홈에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에 가시면은 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맞춤에 가시면 왼쪽 맞춤이 있고 가운데 맞춤이 있고 오른쪽 맞춤이 있고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왼쪽에다가 한꺼번에 맞추고 싶어요. 그럼 왼쪽 맞춤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되돌아가서 요거 정렬을요. 왼쪽 맞춤 안 하고 오른쪽 맞춤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렬을 막 하나하나 옮기는 게 아니고요.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요걸 하셨을 때 세로 간격, 가로 간격. 예를 들어 세로 간격은 위에서 아래로 간격을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조절되죠. 그래서 간격을 또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렬 기능을 활용을 해서 내가 하나 일일이 옮기는 게 아니고요. 편하게 정렬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도형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한번 다 지정할 때 어떻게 해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체를 다 잡는 거예요. 여러분 잡는 방법은 제가 지금 여기서 전체를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고요. 하나 선택하시고 Shift 누르시고 또 하나 선택하고 또 하나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번 클릭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마우스를 눌러서 이렇게 한 번에 잡는 게 편하겠죠? 그 상태에서 정렬해서 여러분 맞춤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중간에 다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중간 맞춤을 해볼게요. 어떻게 나볼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위쪽 맞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다 위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맞춤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눌렀더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맞춤 하게 되고요. 중간은 됐어요. 근데 얘랑 또 간격이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예, 세로 간격 맞춤하면 돼요. 얘는 지금 정상으로 돼 있네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전체를 지정하고, 자, 우선은 가운데 맞춤 한번 하겠습니다. 중간 맞춤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 간격이 제대로 돼 가로 간격이 제대로 돼 있나? 가로 간격. 그러면 이렇게 제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만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보기 좋게 간격을 조절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폰트 많이 다운받으시죠? 폰트 다운받는 방법은요. 물론 이제 무료 폰트,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인지 확인하시고 다운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많은 폰트 다운받는 거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딱 몇 가지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눈누 가시면 폰트가 다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눈누에 가시면 폰트가 다 모아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를 이동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이동을 해줘요. 그래서 눈누라는 폰트 관련 사이트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폰트의 종류는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고딕. 그 다음에 명조, 그 다음에 좀 손글씨, 그 다음에 조금 독특함을 주고 싶으실 때 복고풍이나 뭐 이런 요즘에 유행하는 글씨체 정도, 그 다음에 영문 폰트 정도인데 사실 영문 폰트도 있는 거 그냥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필수로 필요한 거는요. 고딕, 명조, 손글씨 정도. 손글씨는 어떨 때 쓰나요? 뭔가 대화줄을 좀 더 밑에 있거나 좀 재미있거나 부드러운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죠. 근데 명조류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명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말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것들의 명조, 그 다음에 우리가 전달하는 것들은 대부분 고딕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거는요, 사실 나눔, 네이버 나눔 글꼴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조류 같은 경우도 바탕체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명조류 체입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정도 활용하고 있고요. 뭐 나는 붓글씨 이런 것들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폰트 활용하기보다는 요 정도의 폰트 정도 활용하시면서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최근에 복고풍 폰트는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좀 내가 요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하는 정도 활용하시면 좋은데, 이 복고풍 폰트 같은 경우는 저도 여기 지금 이제 제목 폰트는 레시피 코리아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상당히 두껍고 표현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폰트보다는 이 한 5가지 이내에서 폰트를 정리해서 쓰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라데이션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정말 훨씬 더 파워포인트 달인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라데이션이 뭔가요? 그죠? 뭔가 색깔을 좀 정도를 다르게 해서 주는 게 바로 그라데이션이에요. 여러분, 이 배경을 한번 제가 그라데이션을 줘볼게요. 자, 배경이 하얀색 보통 쓰는데 그라데이션은 어떻게 주나요? 옆에 보시면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누르시면 기존에 제가 이제 했던 세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세팅을 바꿔보면 이 그라데이션을 보시면 여기에 지점이요 5개가 좀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갖다 대시고 지우시면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끝하고 끝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라데이션 한번 줘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요거는 위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라데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쪽을 제가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이런 게 바로 그라데이션이에요. 색깔을 주게 되는데, 이거는 끝하고 끝, 그러면 중간 정도에서 다른 색깔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제가 여기다 한번 중간에다가 색깔 다른 걸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라데이션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되게 멋있는 디자인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색깔은 좀 촌스럽죠. 근데 조금 더 이제 멋있는 색깔로 넣어주면 될 텐데, 제가 활용했던 거는 기존에 아까 제가 인포그래픽 했던 거랑 똑같아요.
좀 멋있는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에 색깔을 추출해서 그대로 이제 가져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으로 하는 방법은 뒤쪽에서 제가 한번 폰트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을 어디에도 활용할 수 있냐면 이런 배경화면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번에 도형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도형을 추가했어요. 제가 아까 기본 도형을 이걸로 했잖아요. 여기다 그라데이션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좀 전에 제가 줬던 그라데이션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폰트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폰트를 자, 파워포인트라고 해서 폰트를 추가했는데, 자, 여기에도 그라데이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클릭한데 여기 도형 서식 옆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 텍스트 옵션 보이세요? 텍스트 옵션 가시면은 이거는 텍스트에 대한 어떤 그 색깔이나 뭐 그림자나 이런 거 넣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한번 넣어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폰트도 그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을 활용하시면 훨씬 다른 사람보다 세련된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라데이션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여러분 폰트 다운받으실 때요. 폰트 이렇게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막 있잖아요. 다운받을 때. 그때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보통 글씨체에 여기 보시면 우리 폰트 어떻게 해요? 여기 강조하기 있잖아요. 요 강조하기 굵게를 활용하시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폰트 자체를 볼드체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볼드, 라이트, 미디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글씨에서 보통은 볼드하고 미디움 정도를 다운을 받아요. 라이트까지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볼드하고 미디움 정도를 활용해서 제목은 볼드로 하고요. 본문은 미디움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폰트를 굵게 지정하는 것보다는 볼드체 자체를 어떤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 자체를 볼드체로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리 굵게 해도 볼드체만큼 굵게는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조는 볼드체로 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정말 추천드리는 기능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쓰는 폰트 글꼴 있죠? 그거를 아예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설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여기 메뉴바 중에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로 갈게요. 디자인에 가시면 디자인, 여러분 여기 디자인 보이세요? 요거 글씨 말고 여기 있네요. 디자인으로 가시면 메뉴에 디자인으로 가시면 여러분 쭉 이런 거 있죠?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요거 혹시 조금만 화살표 보이세요? 찾으셨나요? 좀 쬐끄맣죠? 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요. 여기 아주 대단한 기능이 숨어져 있습니다. 가시면 여기 글꼴이라는 게 있어요. 글꼴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글꼴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뭐냐면요. 제가 자주 쓰는 그 어떤 글꼴들을 제가 이미 저장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글꼴들을 저장해 두면 내가 이 파워포인트에서 이 글씨체로 하겠다. 그러면 그 글씨체가 뭐 내가 할 때마다 넣을 필요가 없고요. 자동으로 이걸로 나와요. 아까 우리 왜 폰트를 지정하는 거 있었잖아요. 기본 폰트를 지정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상위에 있는 폰트 지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파워포인트를 열자마자 하는 게 있어요. 파워포인트 열면 아까 말씀드렸던 슬라이드 마스터를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글꼴을 정합니다. 근데 글꼴을 정할 때는 기존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글꼴을 좀 저장하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에서 여기 조그만 화살표 눌러서 글꼴을 클릭을 하시고 그럼 밑으로 내려오시면 글꼴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꼴 사용자 지정을 누르셔서 영문 글꼴 말고 한글 글꼴 있죠? 여기에다가 제목은 무슨 글씨로 할 건지 본문은 무슨 글씨로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정하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이름은 본인이 어떤 저장할 수 있어요. 뭐 박지연 3 뭐 아니면 재미있는 글꼴 아니면 무난한 글꼴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보기 편하게 이름을 넣고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저장을 해두시면 그러면 여기를 클릭했을 때 글꼴을 눌러서 이게 뜨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몇 개를 저장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 견고딕하고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강의를 갈 때 폰트가 깨질 위험들이 있을 때는 그냥 견고딕하고 맑은 고딕으로 해요. 그 글씨체는 없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폰트가 깨지는 곳
내가 특이한 폰트를 쓰면 여긴 100% 깨진다. 그러면 저는 이걸로 합니다. 근데 내 노트북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색깔을 내가 표현할 수 있다라 그러면 다른 폰트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내가 편하게 그때그때 저장할 필요 없이, 그리고 아주 이렇게 균형된, 어떻게 보면 이 색깔이 비슷한 폰트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꼴 몇 개, 자주 쓰는 글꼴은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두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글꼴을 하다 보면 글꼴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폰트가 깨진다든지 이래서 다른 글꼴로 바꿔줘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페이지마다 바꾸시는 경우,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페이지마다 들어와서 바꿨는데 그렇게 안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폰트를요, 지금 현재 여기 이 폰트를 다른 폰트로 바꾸고 싶어요. 제목 폰트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제목 폰트 말고 요거를 한번 바꿔볼까요? 요거를, 자, 요거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자, 홈에서 바꾸기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바꾸기 보이세요, 여러분? 바꾸기가 그냥 바꾸기도 있고 글꼴 바꾸기도 있는데요. 바꾸기가 어떤 게 가능하냐면, 그냥 바꾸기는 예를 들어 제가 임금이란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를 다 입금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임금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입금으로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꾸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들을 다 한꺼번에 바꿀 때 바꾸기는 쓰는데, 밑에 보시면 글꼴 바꾸기가 있어요. 그 글꼴 바꾸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현재 지금 설정된 건 나눔 스퀘어 볼드라는 글씨체인데 이거를 제가 다른 걸로 바꾸겠다, 밑에 견고딕으로 바꿔줄래? 하고 견고딕 바꾸고 바꾸기 누르시면 다 견고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있었던 그 글씨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일일이 클릭해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꼴 바꾸기에서 바꾸실 수 있다. 자, 저는 다시 되돌리기 해서, 자, 요 폰트를 바꾸고 싶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 폰트 위에 상단에 바꾸기, 글꼴 바꾸기에서 내가 원하는 폰트로 바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바뀌어진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저장하실 때 폰트 포함해서, 그러니까 폰트가 다른 데 보냈더니 깨진다. 사실 나는 정말 멋있게 만들었는데 상대가 볼 때 깨져서 보인다면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폰트 포함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이 F12를 누르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 방법도 있겠고요. 자, F12 눌러볼게요.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F12에서, 예, 그 페이지가 지워져서 제가 다시 합니다. 자, F12에서 저장 도구 옵션이 있다 그랬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저장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 하실 때, 자, 저장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예, 파일의 글꼴 포함, 이렇게 해서 요거 하실 때, 예, 모든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문자 포함,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글꼴까지 포함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좀 깨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까지. 근데 요걸 하게 되면요, 좀 용량이 많이 먹어요. 글꼴을 포함해서 파일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깨지는 게 좀, 그거를 좀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 이렇게 글꼴까지 포함해서 저장하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자, 폰트가 깨지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거예요. 폰트 깨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폰트 다운 받으실 때 폰트 OTT가 있고요, TTF가 있어요. 그죠? 다운로드 받으실 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OTF, 확장자가 OTF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TTF라고 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운 받으실 때는 TTF, 뒤에 확장자가 TTF인 거. 그래서 오픈 타입 폰트 같은 경우 인쇄용 같은 거 할 때 쓰는 폰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장자가 TTF인 거, 두 개 중에 도대체 폰트 매력 나눔 글꼴 갔더니 TTF가 있고 OTF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TTF를 다운받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TTF만, 굳이 용량 뭐 많이 차지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TTF만 가져오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으로 좀 넘어올게요. 자, 우리 이제 아까 그 그라데이션 활용하는 거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인스타 색깔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인스타와 관련된 색깔, 인스타가 보통 SNS니까 SNS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근데 이 인스타의 색깔을 좀 내가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그라데이션 기능을 활용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좀 볼게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멀티 캠퍼스 인스타 마케팅이라는 제목의 어떤 글씨를 썼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요 인스타의 이 색깔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요 색깔이 이렇게 있죠. 요거를 여기다 놓고요. 자, 그라데이션을 준 거예요. 그라데이션을 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준 거죠.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줘가지고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라데이션을 활용하는데 기존에 있던 어떤 이미지들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라데이션 활용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뭔가 세련된 그런 그라데이션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라데이션 가져오는 방법,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배경에서 그라데이션을 눌렀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저는 4개 지점을 활용을 했는데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누를 때마다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간이면 어느 쪽으로 하면 될까요? 여기 중간 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요 스포이드 누르셔가지고 요게 중간이겠죠? 이렇게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라데이션 가져올 때는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복사해서 갖다 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그라데이션 방향 선택하시면 돼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방향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설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그라데이션을 줄 수가 있다. 자, 그라데이션을 활용하시면, 자, 좀 전에 한 게 이런 형태죠. 그래서 좀 멋있게 세련되게 할 수 있고요. 자, 요번에는요, 이미지를 에서 컬러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할 건데,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이 드라마의 한 이미지를 제가 활용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컬러를 추출할 때 이 이미지를 쓰게 되고 여기다 다른 컬러를 넣게 되면 색깔이 너무 많아지면 파워포인트가 조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쓴 이미지에서 색깔을 추출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바로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 그죠? 보여지는 부분이 55%, 청각적인 게, 들리는 게 38%, 말의 내용이 7%라는 메라비안의 법칙을 설명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사랑의 불시착 이미지를 가져와서 제가 지금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렇게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시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 요거 있죠. 요 색깔. 이 색깔을 제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이 이미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 이 도형이라고 했을 때 색깔을 여기 보시면 스포이드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현빈 씨의 바지 색깔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져온 겁니다. 이 색깔은 또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여기에 뭐 초록색도 있겠죠. 꽃에서 가져왔던 것 같아요. 이런 꽃에서 이렇게 하나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져오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이미지에서 색깔을 추출해 오잖아요. 그럼 색이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에서 가져온 색깔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색이 그 이미지와 녹아나서 여러 가지 색깔이 쓴 것 같은 조잡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포이드가 정말 많은 기능을 한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스포이드 기능을 활용해서 색깔을 추출해서 그 이미지와 같이 맞는 우리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요. 이미지 활용하는 법 볼게요. 자, 이명웅 씨 사진인데요. 이명웅 씨의 사진, 정상적인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미지 가져와가지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이명웅 씨 사진처럼 이렇게 가로를 줄이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사진을 가져오셔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가져왔을 때는요. 사진은 사실은 이제 복사해서 가져온 게 정 이미지입니다. 그럴 때 사진을 찌그러뜨리지 않고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은요. 여기 모서리 있죠. 모서리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율이 찌그러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비율이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와서 활용할 때는 이렇게 모서리로 크기를 조절을 하자. 이게 너무 크다. 그럴 때는 모서리로. 그래야 정사각형의 이미지로 이명웅 씨가 쭈그러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조절하실 때는 꼭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아주 살짝일 땐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심하게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딴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미지에서 배경 제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 사진입니다. 쑥스럽지만 제 사진에 이미지, 이 배경 있죠. 이 곤색 이미지가 있는데 그 배경을 제거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배경 제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 요 사진 있죠? 요 사진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왼쪽 메뉴에 배경 제거라는 게 있어요. 배경 제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요렇게 배경이 제거돼요. 보라색을 된 게 제거가 된 거거든요. 근데 나는 요 밑에까지 지금 좀 하체가 살짝 지금 잘렸잖아요. 거기 보관할 영역 표시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갖다 대면요. 좀 더 살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자, 떼시면 이 이미지가 이렇게 살려지는 겁니다. 배경이 제거가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내가 가져왔을 때 배경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꾸고 싶다, 없애고 싶다, 사람만 이렇게 살리고 싶다 할 때는 배경 제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배경 제거를 통해서 활용한 사례를 보시면 제 이제 강사 속에서거든요. 그래서 강사 속에서의 이렇게 잘린 그 배경을 제거한 이미지를 이렇게 넣게 되죠. 만약에 이 사진이 그냥 들어갔다 여기에 그러면 얼마나 그죠? 이상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경을 제거한 이미지를 넣을 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요번에는 그라데이션과 이미지의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유행하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예요. 너무 멋있는 두 쌍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이미지를요.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건 어떻게 한 걸까요? 지금 이 나의 해방일지라는 이 사진이 있고요. 요거에다가 뭐를 씌운 거냐면 그라데이션을 하나 씌운 건데 자, 볼게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해방일지는 글씨 폰트를 좀 바꿔주고 우측으로 옮긴 거예요. 네, 보시면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사진을 이렇게 키웠고요. 한쪽으로 놓고 그 다음에 도형 하나를 그렸어요. 도형에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라데이션을 줬습니다. 그라데이션 어떻게 줬냐면 거뭇게 한쪽을 주고요. 이 한쪽은 색깔을 흰색으로 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투명도 보이세요? 투명도가 96연제 100까지 높였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투명도를 0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0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돼요. 흰색에 그냥 100% 투명도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100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그 뒤에 있는 이미지가 투명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쪽을 투명도로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검은 데를 투명도로 줘버리면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안 되죠. 이쪽은 투명도를 제로로 두고요. 그냥 검은색이 그대로 다 들어가게 두고 이쪽 인물하고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투명도를 100으로 줍니다. 만약에 이걸 이렇게 당기시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되죠. 제가 요거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하시면 그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그라데이션과 사진의 이미지화해서 표현하고 싶은 단어를 이렇게 넣게 되면 요거랑은 훨씬 더 다른 느낌의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그라데이션과 이렇게 글자의 위치를 바꿈으로 인해서 다르게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것도 아시면 상당히 재밌으실 거예요. 이미지 도형에 맞게 자르기인데요. 자, 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각형이죠? 사각형인데요. 제가 한번 좀 잘라볼 텐데 여러분 사진 자를 때 어떻게 하세요? 자, 더블 클릭하죠. 그러면 여기 자르기 생기죠? 자르기 생겨서 자르기를 누르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줄이거나 이렇게 줄이거나 합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아마 이렇게 해오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자르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르기를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자르기 보시면 도형으로 자르기가 있습니다. 도형으로 자르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그죠? 신기하죠? 우리 도형으로 자르기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자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모양을 막 어렵게 하지 않아도요. 도형으로 자르기 하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자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자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도형의 모양에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요건 뭐냐면 1대1로 자르면 이렇게 돼요. 자, 요거는 이렇게 돌아가서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미지로 가서. 자, 1대1로 잘라볼게요. 비율. 이렇게 잘려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1대1 말고요. 우리 사진 같은 거 왜 3대4 비율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비율을 지정해서 사진을 자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지를 복사해 갖고 오면은 가끔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땡겼어. 예를 들어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요런 사진인데 요거를 땡겨가지고 쭉 채우려고 했더니 여기가 모자란 거예요. 이 비율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파워포인트 16대9 비율이잖아요. 이미지를 16대9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16대9잖아요.
자, 이렇게 늘리면 16대 9에 맞게 딱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라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형의 모양으로 자를 수도 있다. 그래서 도형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가 막 이렇게 자르기 막 비율 조절 자르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워포인트 활용법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